네, 안녕하십니까. 현대해상 서초 AM 사업부의 김남현 실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현대해상 10월 핵심 영업 전략과 그리고 두 번째 파트로 어린이 보험 상품 현대해상의 어린이 종합보험 Q 장단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현대해상의 GA 핵심 영업 전략 부분입니다. 일단은 워낙에는 저희가 이제 매달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전체적인 이제 변경사항하고 그다음 핵심적인 이제 공통사항 위주로 쭉 강의가 진행되는데 오늘은 좀 색다르게 일단 전체적인 공통사항을 더불어서 두 번째 파트 어린이로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 먼저 10월 현대해상 GA 영업 핵심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바뀐 사항입니다. 아마 월 초에 현대해상 그 GA 알림톡을 통해서 별도로 다 이렇게 문자 등등으로 공지는 받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71대 수술이 내용이 바뀌었죠. 71대 수술은 아시는 것처럼 22대, 그 다음에 3대, 10대 특정, 그 다음에 35대 생활질환, 치해까지 합쳐서 71대 수술 형태로 구성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22대 특정 질환 중에 있던 질병 세 가지, 갑상선, 당뇨, 고혈압이 35대 생활질환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22대는 19대가 됐겠죠. 그리고 35대는 38대 질환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사실은 이 당뇨나 고혈압 부분이 이제 뭐 금액이 적어졌기 때문에 아쉬운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요거는 당뇨, 고혈압 질환 수술 특약이 독립 특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원래는 1,000만 원이었던 부분을 2,000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당뇨 고혈압은 그 부분에서 커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1대 수술을 설계를 하실 때는 반드시 당뇨 고혈압 질환 수술까지도 같이 세트로 하시면은 기존에 있던 22대 특정에서 2,000만 원 보상 가능했던 부분을 여전히 커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해지 단기납은 10년, 15년 판매가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20년, 30년 납, 그 이상의 납기들만 판매가 가능하다라는 거. 사실 뭐 벌써 이제 월중이 넘어갔기 때문에 아마 이런 내용들은 다 이제 인지를 하고 계실 부분입니다만은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입 금액이 이제 워낙에 저희가 지난달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죠. 어, 1회 질환, 72대 질병 가입 금액이 기존에 2001대 연계 조건이 700 초과 시에 상해 사망 1억 5천, 여자는 3억이었던 부분이 조금 아쉬웠죠. 상해 사망 1억 5천으로 원상 복구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간편, 유병자 종합보험이죠. 퍼펙트는 표준체 종합보험, 간편은 유병자 종합보험인데 간편 종합보험도 워낙에 이제 여성이 이제 500으로 가입금이 절반으로 다운돼 있던 것을 원복을 시켜서 이제는 남녀 공이 1,000만 원으로 가입이 가능하시다라는 거. 사실 뭐 좋아졌다라기보다는 원상복구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행히 이제 연계 조건은 여전히 간편 같은 경우에는 연계 조건 없이 질병 22대 특정 질환 2,000만 원 가입이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험 변경 사항입니다.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표적 항암 워낙에 요즘에 이제 가장 핫한 담보 중에 하나인데요.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제가 드디어 이제 어린이에도 탑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제는 종합보험이죠. 퍼펙트, 간편은 3,000이 탑재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개소감 원래 있던 암보험이죠. 거기 5,000.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린이까지 해서 라인업이 완성이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좋아하시는 담보죠. 암 통원 일당. 사실은 뭐 전체적으로 이제 인원이 계시면 제가 이제 3대 질환 위주로 좀 설명을 쭉 드리려고 했었는데 사실 오늘 어린이 위주로 또 요청을 하셔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6월 15일자로 이 암보험을 업그레이드 시켰죠. 그래서 7월, 8월 굉장히 이제 호응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때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추가된 담보가 이제 3총사가 있죠. 기본적으로 네.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 워낙에 또 표적항암제도 이제 추가가 되면서 좋아들 하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기 있었던 게 가사도우미 담보죠. 그래서 암 진단 환자에게 100회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지원을 해드리죠. 하루 4시간 서비스 개념이고, 요거를 이제 100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금액으로 환산하면 480만 원짜리 담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단비 480만 원 개념이 있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진단비 480만 원이 추가됐다 이렇게 하시면은 별로 뭐 고객분들 좋아하실 분들 없죠. 몇천만 원도 아니고 대신에 이거를 현물급부라는 장점을 부각을 시켰을 때 굉장히 좋아들 하시는 걸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100회는 쿠폰제이기 때문에 100회를 다 받을 수도 있고 중간에 50회만 지원받고 50회는 현금으로 환산해서 환불을 또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가사도우미 서비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인기 있었던 게 암 통원 일당이죠. 통원 일당. 가사도우미는 사실 어린이에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성인 표준치하고의 간병, 암 같은 성인 보험에 탑재가 됐고 어린이에는 이제 가사도우미는 빠진 상태에서 암 통원 일당만 탑재됐습니다. 암 통원 일당도 워낙 이제 좋아하시는 담보인데 기존에 우리가 이제 암 입원 일당이라고 하면 다 입원 일당이죠. 입원 일당이고 통원 일당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거를 통원 일당이라고 하면은 뭐 치료비 10만 원 큰 의미가 없죠. 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서 고객한테 던져주느냐가 우리 팀장 FC님들의 가장 큰 이제 그 역할이라고 보는데요. 대부분 이 상급병원 통원 일당 아니겠습니까? 근데 상급병원이 대부분 대학병원급이죠. 예, 아시겠지만 상급병원들은 다 대도시에 있습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이런 대도시에 있는데 뭐 대도시 분들만 암에 걸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 분들이 이제 암 통원치를 받으시는데 아시겠지만 암 환자들은 무슨 동네 이런 의원급 또는 동네 가까운 병원에 본인이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대부분 다 진단받고 수술을 했던 대형 병원, 상급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항암 치료를 비롯해서 통원 치료를 계속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지방에 계신 분들이 이제 서울에 올라오게 되면 교통비가 필요하죠. 그렇죠? 비행기나 KTX를 이용해야 되고 심지어는 뭐 차량을 운행하더라도 워낙에 많은 비용이 들고 또 아시겠지만 뭐 암 환자들이 혼자 다닐 수는 없죠. 보호자 동반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루에 뭐 1, 20만 원, 뭐 3, 40만 원은 여비 교통비로만으로 이렇게 소진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커버를 해드리는 거죠. 좋은 거는 무제한 담보라는 겁니다. 무제한, 횟수 제한 없이 통원 받을 수 있는 기간 언제까지라도 하루 10만 원, 그죠? 굉장히 그래서 단순히 통원 일당 10만 원이라는 개념보다는 여비 교통비, 암 환자들에게 부수적으로 이렇게 비용적인 측면에서 활용이 굉장히 용이한 그런 담보다라고 설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어린이에만 있는 당연히 특화된 보장인데요. 4대 장애 300만 원짜리 담보가 기존에 있던 담보죠. 아시겠지만 4대 장애는 시각, 청각, 언어, 지체 장애입니다. 이런 4대 장애를 얻었을 때 이제 300만 원 진단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담보인데요. 이게 8대 장애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기존의 4대에서 뇌병변, 정신, 지적, 자폐 장애까지 4대 장애가 추가돼 가지고 합산 8대 장애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입 금액도 500만 원. 심한 장애 시에는 1000만 원으로. 심한 장애라는 용어가 나왔는데요. 작년 이전까지는 사실은 이제 장애인 등급을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등급 기준을 분류를 할 때 1급에서 6급까지 분류를 했었죠. 근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로 뭐 장애인 인권 관련한 이런 시행령의 개정이 좀 되면서 기존의 1, 2, 3급은 심한 장애라는 표현을 쓰고요. 4, 5, 6등급은 이제 심하지 않은 장애 이렇게 법률 시행령에도 이제 구분을 그렇게 하도록 용어가 개칭이 됐죠. 그래서 이제는 뭐 몇 급 장애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1, 2, 3급은 심한 장애, 4, 5, 6등급은 그냥 심하지 않은 장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한 장애 시에는 추가로 500을 추가로 해서 도합 1000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어린이 담보의 또 이제 개선된 부분인데요. 다만 이제 조금 이제 유의하실 점은 이 장애 진단이 기존에는 이제 뭐 그 가입 시점 자체는 제한이 없었습니다만은 이걸 이제 태아담보로 저희가 이제 8대로 높이면서 가입금액 높이고 이걸 태아담보로 편입을 시키면서 임신 22주 이내에만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 삼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표적항암도 어린이 5천 탑재가 되면서 이렇게 라인이 완성이 됐죠. 퍼펙트 5천. 계속하면은 당연히 이제 지업돼 있던 5천. 그다음 유간편은 유병자 종합보험이기 때문에 3천만 원 탑재가 됐습니다. 암통원 일당은 공이 10만 원씩 종합보험이기 때문에 다 10만 원씩 탑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적항암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기존의 항암 방사선 약물과 표적항암으로 이제 약물 치료는 구분이 되는데요. 사실은 이게 조금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는 세대 구분이 없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화학항암제나 2세대인 표적항암제, 3세대인 면역항암제나 4세대 대사항암제 같은 이런 모든 항암 약물 치료에 대해서 구분이 없는 것이 기존의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 담보입니다. 다만 이 표적항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적항암제 2세대죠. 표적항암제와 일부 면역항암제 그리고 이것도 당연히 허가 치료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상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컨설팅 방법은 기본적으로 항암 방사선을 일단은 기초로 이렇게 담보를 구성한 이후에 추가로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제도 추가로 해놓으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바람직한 컨설팅 방법이 아닌가. 지금 업계 누적은 8천까지, 현대 같은 경우에 8천까지 가입이 가능하시니까요. 기존 항암 방사선 플러스 표적 항암 이렇게 구성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보험료 비교품 이런 부분은 사실 워낙 변동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저희 현대가 보험료 부분에서도 상대적으로 타사에 비해서 좀 저렴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 4대 장애에서 신사대 장애 합산 8대 장애가 되면서 가입 금액도 일반 장애 시에는 500, 심한 장애 시에는 1000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는 점. 다만 임신 22주 이내 태아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아보험 이따 어린이 다시 한번 뭐 짚어드리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현대의 가장 큰 자랑은 이제 계약 전환 제도라고 볼 수 있겠죠. 기존에 30세 만기 이하로 돼 있던 뭐 20세, 22세, 30세 만기 이러한 상품들을 무심사를 통해서 100세까지 또는 80세까지, 90세 이렇게 전환이 가능하다. 이거는 만기 이전에만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만기 한 달 이전에 전화로 현대해상에 신청을 하시면 무심사로 이렇게 100세까지 전환이 가능하다. 그리고 일당에 대해 이 선천성 보장되는 담보가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어린이 저희가 이제 상품 명칭 자체가 어린이 종합 Q라는 이유가 Q가 선천질환 질병에 대한 코드 담보 그 코드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Q00서부터 Q99까지에 대해서 이러한 담보들이 보장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다만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는 부분은 이제 질병 수술은 아직은 Q 코드는 면책 조건입니다. 질병 수술 일당 상해 수술 일당, 골절 수술, 우대 골절 등등 이러한 담보들에 대해서 선천적인 이상 시에도 보장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도 뭐 타사 대비로는 굉장히 보장 범위가 당연히 넓어지겠죠. 선천성 보장에 대해서 이렇게 가능하니까요. 8대 장애 저희도 이번에 신설이 아니라 이제 담보가 확대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수족구 수주 진단도 각각 30만 원씩 진단비 가능하고요. 그리고 특정 장신장애도 연간 1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치료받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에 각 50만 원씩 매년 지급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기흉이나 성장판 골절 진단도 10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타사에는 없는 이러한 담보들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지금 이 첫 번째 파트는 전체적인 변경 사항이니까요. 퍼펙트 변경 사항 금방 서두에 설명드린 부분이고요. 심혈 케어 부분도 이렇게 담보 상향 조정됐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건 날짜가 벌써 지났기 때문에 지금 아시겠지만 요게 이제 조금 바뀌었죠. 뉴간편 같은 경우에 이제 벌써 이제 운영 조건이 끝났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캠페인은 이게 뭐 교육 자료가 이제 월초 자료다 보니까요. 현재 진행되는 캠페인은 월 말까지 아마 문자로 이렇게 다 공지는 받으셨겠습니다만 월 말까지 퍼펙트 50세 이하 2대 진단에 대해서 각각 2천만 원씩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거. 요게 월 말까지. 요건 이미 마무리된 거고요. 월 말까지 진행된 캠페인입니다. 별도로 문자 받으신 내용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카 운전자 간편 플랜도 변경년 80세에서 75세까지 가입 연령이 조금 이렇게 하향 조정됐다라는 거 참고 삼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어린이 들어가기 앞서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7월 달에 신상품 출시한 건강한 심혈케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요약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사실 우리가 암, 심, 뇌를 3대 진단이라고, 3대 질병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다른 질병도 많은데 이 세 가지를 별도로 3대 질병이라고 보험회사에서 이제 명명을 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뭐 대한민국 사람 사망 원인 순서죠. 1위가 암, 3명 중에 1명이 진단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1위가 암이고 2위가 심혈관 질환, 3위가 폐렴입니다. 그리고 4위가 뇌혈관 질환. 폐렴은 진단비는 별도로 아직은 준비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폐렴은 현대의 자랑 5대 기관 수술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간, 뇌, 심장, 폐, 신장, 콩팥 이렇게 5개 기관에 대해서 2천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한 5대 기관 수술. 왜냐하면 저희 5대 기관 수술에서는 폐렴이 면책이 아니라 부책으로 J코드지 않습니까?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폐렴은 현대의 5대 기관 수술을 준비하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암, 심, 뇌가 많지 않습니까? 암은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가 워낙에 암보험을 통해서 다양한 담보들로 진단, 수술, 입원, 사망
이런 네 가지 카테고리로 그동안에 워낙에 리모델링도 많이 해왔었고, 그래서 가입 금액들도 충분히 이제 가입이 됐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워낙에 이제 포화된 시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최근에는 그렇습니다. 2대 질환에 대해서 이제는 시장이, 기존에 우리가 종합보험의 암담보를 갖고 있지만 암보험을 가입하는 이유와 동일하게 기존의 종합보험에 2대 질환 관련한 담보들이 있지만 별도로 이제는 건강심혈케어를 통해서 2대 질환 담보를 준비하셔야 된다. 그 이유는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딱 하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뇌는 애초에 우리가 뇌 관련한 담보는 기존에 있던 가장 오래된 게 뇌출혈 담보가 있겠죠. 거기에 뇌경색이 추가된 뇌졸중 담보를 우리가 보상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특정 뇌혈관, 그리고 최근에는 일반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각종 진단 수술 입원 사망에 다 보장이 가능합니다. 뇌 같은 경우에는 올리스크이기 때문에 모든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진단비에 가입이 가능하죠. 하지만 문제는 심장입니다. 심장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 이 시간까지도 일반 종합보험에서 판매하는 심장질환 관련한 진단비는 다 허혈성입니다. 허혈성이 있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비허혈성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허혈성과 비허혈성의 환자 구성 순위는 약 55대 45 비율을 그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판매했던 또 오늘까지 이제 종합보험에서 판매하고 있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같은 경우에 약 가입자 중에 55%만 진단비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통계적으로 이렇게 역산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에서는 작년 하반기에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를 마련했죠.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는 2천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모든 심혈관, 모든 뇌혈관에 대해서 수술비를 지급을 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저희가 이 허혈성 심장질환의 진단에 대해서 이 비허혈성에 대해서 진단비는 준비가 불가능하지만 수술비는 제대로 준비하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심뇌혈 수술비를 저희가 계속 강조를 했던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는 건강한 심혈 케어라는 신상품이 나오면서 이제는 이 비허혈성에 대해서 진단비도 같이 더불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건강한 심혈 케어의 가장 큰 특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인 비허혈성 담보가 부정맥과 심부전이 있죠. 부정맥 같은 경우에는 뭐 주위에서 흔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표준 일반 건강체가 평상시에 이제 60에서 100회 정도 이렇게 맥박이 뛴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기준치 이상으로 특정한 조건이 없는데도 기준치 이상으로 뛰는 경우는 이제 빈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기준 이하로 맥박이 느리게 가는 것을 이제 서맥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불규칙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를 아시는 것처럼 심방세동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다 부정맥이라고 하는 거죠. 이 부정맥. 그리고 심부전. 심부전은 말 그대로 심장. 부정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관에 대한 문제고요. 심장에 있는 그 심장과 연결된 혈관 문제가 심장 자체의 문제인 거고요. 심부전도 마찬가지로 심장 자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허혈성이 심장과 연관된 혈관의 문제라고 한다면 부정맥과 심부전은 심장 자체의 문제이고 전체 비허혈성에서 부정맥 심부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80% 이상이 되고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돌연사, 급사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도 대부분 이 돌연사의 90% 이상이 부정맥과 심부전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런 통계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진단비는 이제는 건강한 심혈 케어를 통해서 부정맥과 심부전까지도 진단비를 준비하시면 되는 거고요. 비허혈성에 대해서. 그리고 수술비는 여전히 종합보험 퍼펙트의 기본적인 올리스크 질병 수술비, 1호종 수술, 71대 수술, 그리고 뭐 5대 기관 수술, 말씀드린 심뇌혈관 수술비가 있기 때문에 수술비는 퍼펙트로, 진단비는 건강한 심혈 케어로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모든 이런 심혈관 2대 질환에 대해서도 진단비와 수술비를 알차게 구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제 어린이 종합보험 핵심 부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